처음으로 반을 3개를 깔게 됐는데 이제부터 좀 이 이야기를 좀 하고 마무리 져드릴게요. 새롭게 생성된 반이 기본반입니다. 기본반이고, 자 일단 뭐 심화반은 기존에 운영되던 반이고 그대로 100%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기말고사 90점 이상이다라고 하는 이 단위는 저 기준은 중간고사 기준입니다. 그래서 학기 총합이 1등급이면은 들어올 수 있는 반이고요. 100% 온라인으로만 수업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심화반에 있는 수강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나 기본 개념이 약해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방학 때는 정규반에 같이 병행해서 들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기준을 순족하게 되면은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끝나고 난 뒤에는 심화반에 별다른 자격 요건 없이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간혹 가다가 쌤, 우리 애가 정규반에 들어야 될까요? 솔직히 저 대답 못합니다. 대답 못해요. 일단은 의심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녀분들과 한번 냉철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고 의심을 없애고 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규반은 현재 토요일과 일요일날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제가 가장 많이 수업을 하고 있는 반입니다. 그럼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방학 기간 중에 기본반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쌤, 심화반은 병행할 수 없나요? 어차피 심화반 강의를 다 줄 겁니다. 다 줍니다. 정규반한테도 심화반 온라인 강의를 다 줄 거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해야 될 것은 심화반에 나와서 병행을 한다?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심화반 친구들은 온라인 강의만 보고 일요일날 와서 질의응답을 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정규반 친구들은 심화반 강의가 궁금하다? 어차피 줄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친구들은 따로 스케줄링은 해줄 겁니다. 그럼 기본반을 병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이번에 신설된 기본반입니다. 일단 시간이 극악하죠. 금요일날 4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금요일날 4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할 거고 타겟팅은 딱 4등급, 5등급인 친구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 위험하다라고 느끼는 등급대를 설정을 했고요. 그래도 저 잘하는데 사실 내가 부족해요라고 인지를 해야지 올릴 수 있는 등급대라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엔간히에서는 절대 티가 안 나는 게 지금 상황이잖아요. 보통 아시겠지만 4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이 저희 5등급제가 정확하게 대칭형이죠. 2에서 1로 올라가는 것과 똑같아요. 4에서 3으로 올라가는 노력이.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 정도의 시간과 각오가 있지 않으면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정원을 15명으로 둘 겁니다. 그리고 방학 기간 중에도 역시 정규반도 병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세 반이 수업하는 게 전부 다 내용이 다릅니다. 내용이 전부 다 다르고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저희가 교재에 대한 좀 먼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자체 교재를 사용을 합니다. 자체 교재를 사용을 하고 지금 보시면은 교과서 수준의 기본 개념이 처음에 쭉 나옵니다. 물론 이 안에 디테일하게 개념이라든지 체크 포인트라든지 제가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 두 번째 테마라는 게 보이시죠? 그럼 이거는 개념에서 문제화되는 소재를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테마들 같은 경우는 제가 두 가지로 나눠왔습니다. 기본 테마와 심화 테마입니다. 사실 심화 테마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모의고사에서 준킬러 이상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고3 수능까지 잘하고 싶어? 그럼 반드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수재들을 따로 모아놓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첫 번째, 기본반은 철저하게 기본 개념만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본 개념이라는 게 도대체 이거를 들으면 어디까지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제일 유명한 센수학을 가지고 그 기준까지도 제가 잡아드렸거든요. 센수학 B단계의 대표나 중문제까지는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반복 학습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본 테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센수학 대표랑 하중이면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34기 친구들을 전부 다 합치면 그래도 한 70명 정도는 될 겁니다. 그 중에 80%가 저거에 틀립니다. 과제에 전부 다 녹여져 있고 주간 테스트에도 들어가고 하거든요. 전부 다 틀립니다. 따라서 예전에 풀 수 있어 수준에서 멈췄고 자기께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본 테마는 센수학 B단계의 저것만으로도 일단 중상단계는 무조건 다 풀릴 수 있고 센수학 C의 80% 정도도 완벽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가끔 센수학 C에 기출 문제들의 준킬러나 킬러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자기 능력으로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화 테마는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자기가 체화가 된다라고만 한다면은, 따라서 모든 반에 다루는 내용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그럼 정규반이면 이것도 안 합니다. 안 하고 대신에 전부 다 제가 강의는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정규반인데 기본반 강의를 보고 갈까? 라는 걱정이 드시면 방학 때만이라도 기본반을 같이 해서 강제로 학습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사실 아이들이 바쁘다 보니까 저는 사실 학기 중에도 심화반 강의는 전부 다 제공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못 보게 되는 게 좀 현실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화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강의도 전부 다 제공을 할 겁니다. 다만 기본반 친구들에게는 심화 테마를 시키지 않을 겁니다. 일단은 가시적으로 내가 하면 점수를 올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보이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보다는 탄탄하게 기본을 닦아서 2학기 때 등급을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3등급에서 2학년 때 다시 한번 높게 올라가는 플랜을 잡고 갈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토대로 저희가 반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4시부터 10시까지 합니다. 이렇게 오래 해요? 이 정도 잡아놔야 습관이 잡힙니다. 시작과 동시에 4시부터 6시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개념을 공통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칠판 수업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수업을 했을 때 4등급과 5등급 친구들의 개인 안에서도 분명히 저 2시간짜리 수업에 대한 이해도에 편차가 생기겠죠. 어떤 친구는 4등급 안에서도 윗자락에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해가 빠를 거고, 또 어떤 친구는 저 안에서도 아랫부분에 있는 친구고 수학을 많이 안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어려워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게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수업을 했던 내용을 토대로 기본 개념에 대한 문제를 풀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개별 학습을 진행을 할 겁니다. 다만 이 친구들은 20문제를 주고 30문제를 주게 되면은 그래도 본인들이 외국까지 왔으니 또 욕심은 굉장히 많고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문제를 2시간, 3시간 걸려서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5문제씩 잘라가지고 시간 리미트를 걸고 빠르게 호흡을 가져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 개념에 대한 문제가 처음에 이거 5문제 풀어봐. 근데 틀렸네. 이해를 못한 거니 이거 짚어주고 다시 풀어 해서 최소 3세트에서 조금 어려운 파트는 5세트 정도를 빠르게 이 아이들한테 개념을 이해했는지 테스트를 할 거고, 여기서부터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기본 개념 세트가 마무리됨에 따라 그 다음부터 기본 유형 학습은 전부 다 개별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 이유는 교과서 수준의 개념을 내가 명확하게 이해를 했어. 그럼 그 안에서도 어떤 아이는 거기에 딸려있는 10개의 유형을 전부 다 소화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10개의 유형을 소화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친구들한테 과하게 10개의 유형을 넣으려고 하는 게 지금 정규반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신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진행된 것을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에 클리닉은 2시간 동안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고 수업의 연장선입니다. 저 시간에 그 주 금요일 날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보고 문제를 풀고 반복하고 틀리면 다시 개념을 복습하고 다시 문제를 풀고를 반복을 시킬 겁니다. 따라서 이 텀이 끝나면 일주일의 수업이 끝나는 거고, 그거에 해당하는 과제들을 싹 몰아서 일주일 동안 풀게 할 겁니다. 다음 그게 안 됐다라고 한다면은 때에 따라서는 저 클리닉 이외에 추가 클리닉으로 우리 학생들이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념도 다시 봐야 되고 문제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개념을 익히고 반복할 수 있도록 시킬 예정입니다. 정규반은 동일하게 갑니다. 근데 다만 차이점이 좀 생깁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 아이들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아이들이, 제가 아마 심야의 클리닉을 잡은 이유에 대해서는 어머니들한테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외고여서 이때 아니면 애들을 붙잡고 시킬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했었는데 또 그 안에서도 어떻게든 이유를 만들어내는 친구들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아이들한테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됐을 때 페널티 클리닉이라는 것을 제가 만들었고, 무조건 토요일 날 해내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일요일 날 저 시간에 와서 마무리를 짓고 확인을 받도록 진행을 할 겁니다. 또한 당일 수업한 내용에 해당하는 복수 테스트를 매일 진행해서 기준 미자일 시에는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저 시간에 페널티를 강제로 우리가 배치를 할 겁니다.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빠진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싱크가 맞지 않는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최대한 만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답 노트는 지금도 저희 학생들 오답 노트가 다 개별로 나가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틀린 문제들을 전부 다 개별로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오답 노트를 열심히 하지만 사실 어떤 친구들은 오답 노트를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워낙 할 게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똑같이 국영수를 하지만 국어 영어에 드는 시간이 다 상대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답 노트가 1순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항상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강제로 좀 할 수 있게끔 제가 오답 테스트를 실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일 달라진 거는 방학 때 이 부분입니다. 정규과제 이외에 모든 개인에게 시중교재를 부교재로 하나 선정해서 시킬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명도외고 시험이 일반고와 비슷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문제량을 늘려서 마치 방학 때만큼이라도 내가 일반고인 것처럼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시중교재를 하나씩 해서 아이들에게 시킬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방학 때 교재 풀리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제가 모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방학 때 안 듣고 학기에 듣는 친구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거의 한계는 여기까지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아이들이 지금 이번 시험에서요, 어머님들 만약에 자기가 생각보다 4개, 5개 어렵지 않았는데 내가 못 풀었어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신이 어려운 프린트나 이런 문제들을 풀면서 약점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려고 제가 만든 거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시중교재 하나를 붙잡고 풀었고 여기서 한번 틀린 거면은 분명히 시험 때도 틀릴 수 있는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걸 가지고 학기 중에 계속 쉬운 문제들을 반복해서 풀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풀 수 있는데 못 푸는 문제는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시중교재 하나를 선택해서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사실 학기에 들어가면은 빛을 바라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심화반도 다시 한 번만 좀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건 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방학 기간 중에 정규반 병행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고 일단 기본 개념과 기본 개념의 테마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제공합니다. 또한 필수 시청하는 영상들은 지금도 제가 필기본을 받아서 전부 다 출석 체크를 진행하고 있고 동일하게 사실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방학 때도 동일하게 100% 온라인 수업으로만 진행을 할 겁니다. 따라서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공통사항입니다. 사실 지문할 시간이 너무 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외고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 너가 지문하고 싶은 시간에 지문하고 싶은 사람이 150명이에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다 워낙 바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들도 그닥 큰 편차는 없어요. 그럼 내가 영어 끝나고 가서 지문해야지 그 시간에 지문하러 오고 싶은 친구들이 60명, 70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누군가가 나를 독점하게 하는 시간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먼저 펼쳐놔서 정리하게끔 해서 나한테 왔을 때 1분에서 1분 30초면은 4-5 문제들을 질문을 차차차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도 역시 최대한 시간을 좀 늘려보려고 노력을 했고 금요일, 토요일, 목요일 날 사실 정규반이 개강하게 수능반이 개강하게 되면 조금 변동의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목요일은 제가 1시부터 쭉 학원에 나와 있을 생각입니다. 방학 때만큼은. 그래서 이 시간대에는 여전히 개별 질의응답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근데 시간대가 이 시간에 돼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저 시간에 밖에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 학원도 있을 거고 4시부터 7시까지 국어고 7시부터 10시까지 불어예요. 근데 제가 5시에 와서 질문하면 안 되나요? 나는 수업 안 하냐고 맨날 이게 반복되니까 나도 수업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나나 너나 둘 다 한가한 시간이 외고에서는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을 제가 최대한 열어놓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온라인 질의응답이 지금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하루에 5개에서 6개의 질문이 매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온라인 방학 때만이라도 화상지답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제가 개강 후 아이들에게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할 테고 마지막으로 목요일 날 제가 아까 1시부터 쭉 나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필수 클리닉을 열 겁니다. 근데 기본반과 심화반은 필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들 시간에 엄청 많이 시킬 거기 때문에, 다만 학부모님들이 원한다라고 한다면 아이들과 상의를 하셔서 신청해 주시면은 저 때도 기본반 아이들이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할 거고, 또한 기본반 친구들은, 그리고 심화반 친구들은 자기들이 해야 될 것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때 제가 불러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정규반 아이들은 무조건 참여하도록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차피 학교에서 1시에서 1시 반이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참여를 해서 저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못했던 것들을 싹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때가 가장 질의응답을 하기 좋은 시간일 겁니다. 왜냐하면 조교쌤 없이 제가 쭉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 시간대에 아이들한테 개념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문제를 풀리면서 최대한 학생 개개인을 만들어가는 거에 목표를 잡으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생각보다 좀 길어졌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어머니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가오는 방학 때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2학기 때는 좀 웃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학생들이 웃고 좋은 대학에 가야 또 35기가 들어와서 선배들의 버프 받고 좋은 대학을 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약하나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학간사 김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